그래서 원장님도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 학군지에 가서 정말 공부할 아이들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지역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해봤더니 상담을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되죠. 어떤 친구들이 와서 재밌게 수업을 해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원에 오는 애들은 아직 습관도 안 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 잘 시켜서 최상급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건 이상적인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냥 매일 와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잘할 친구들을 그 반으로 따로 한 반을 묶는 거. 요렇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지 않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드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수업을 추구하시는 원장님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되세요. 자, 그리고 11월 미션입니다. 일단 독서로,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 그리고 스페셜 미션은 재원생 학부모님 PPT 주문 상담 촬영입니다. 상담 영상인데 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상담 영상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똑같이 활용을 하셔도 돼요. 나는 학부모님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생 관리 기간입니다. 11월은. 왜냐하면 11월, 12월은 연말에 탈락생들이 많습니다. 학원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예요. 특히 6학년 중학생들, 그리고 5학년들부터 조금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재원생 관리를 최대한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11월, 12월이에요. 그래서 재원생 학부모님 모셔서 간담회 꼭 해보시면 좋고요. 간담회 제가 보면 학생 간담회 또는 학부모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로 못하겠으면 그룹으로 내가 자신이 없다. 개별로 해도 괜찮습니다. 학생 간담회 필수고요. 학부모님 간담회는 1대1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때 못할 것 같다, 못 오신다 그럴 때는 상담 영상, 간담회 상담 영상을 촬영해서 학부모님께 보내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재원생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세팅, 마지막으로 재원생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시지 광고 보내기. 카카오톡을 지금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채널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도 많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팅이 지금 저도 해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리면 이게 가입이 되고 2달째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가입이 돼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어머니 예전 공지 보셨죠? 이제 앞으로는 소식이 이걸로만 나가니까 이걸로 꼭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우리 학원 소식이라든가 학원에서 있었던 자랑이라든가 학원 간담회, 뭐 설명회 이런 부분을 다 채널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내는 거, 광고 메시지 보내기까지가 요게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쟁학원 분석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모든 원장님들께서 미션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건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육팀장님, 어떤 교육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1월 4일 날 블로그 키워드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키워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11일 날 카톡 채널의 모든 거 우리 경미나 팀장님께서 오늘 스페셜 미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교육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일 날에 재원생 PPT로 가상 상담하기 이사랑 팀장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작년에 재원생 간담회로 9학년 탈해 방지에서 100% 등록했거든요. 그 고학년이.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같이 교육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요 교육이 보시면 미션마다 연관된 교육을 저희가 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보시고 또 미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팀께 또 큰 박수. 네. 그리고 이제
경쟁학원 분석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지역 원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분은 한 네다섯 개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인근의 대형 학원들 하나, 그다음에 내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학원들, 그래서 그 학원의 원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원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상 학년은 어느 정도인지, 주당 수업 시간, 그다음에 평판, 중요한 건 평판입니다. 평판은 검색을 다 해보시거나 맘카페 가보시거나 그걸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뒷부분에 가면 평판들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학원의 장점, 이런 장점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검색이나 블로그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그 학원의 단점들은 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두 개가 기본입니다. 두 개만 하셔도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더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변 경쟁학원 총평, 이거는 이제 총평은 원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벤치마킹 포인트, 나는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주시고요. 대응 포인트, 어떻게 나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원장님들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그냥 막연히 그 학원이 이렇다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확실히 그 학원에 들어가서 블로그를 보거나 그 학원의 이미지나 평판들을 검색을 해보고 대응을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그쪽에서 가장 잘 되는 것. 왜 잘 되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잘 되는 이유들은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 채널 메시지, 요거는 제 그 학원인데요. 보시면 이제 소식지 보내는 것도 항상, 광고로 보냅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아무리 소식을 올려도 어머님들께서 안 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 블로그 지수도 올라갑니다. 블로그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10월 소식 보기 클릭하면 바로 블로그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학원에서 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번에 이제 리뷰 이벤트 저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한 번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소식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요것만 별도로 또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원 후원이라든가 일정 부분도 메시지로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학원 소식, 뭐 학원에 궁금한 거, 결제 방법과 할인 혜택, 요거는 채팅창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광고 요거 보내기 요게까지가 미션이에요. 자, 그리고 자, 소년이 온다. 우리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노벨 문학상 작가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요. 번역 없이 이제 평생 소장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동시대를 살아가는 글의 사라분의 이야기죠.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 이런 축하와는 달리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 네, 30대가 되면, 그리고 내가 40대가 되면 얼마나 더 현명해지고 얼마나 더 멋져지고 우리가 60대가 되면 인생에 대한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쵸. 그런 착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어도 뭔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멈추거나 오히려 더 고지식해지고 퇴화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원장님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컨설팅 시간 잠깐 좀 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공부방을 운영 중이고, 지금 거실에 책상을 8개 정도 두고, 이제 어머니들한테는 이제 1시간에, 한 타임에 8명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23명 되고, 사실 24명, 25명 문의도 많은 상황이어서, 곧 제 생각엔 30명이 될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덟 자리가 사실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타임은 사실 3시, 4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책상을 더 늘려야 되나? 사실 공간도 사실 없어요.
거실에 책상을 놓으면 하나 정도 더 놓을 수 있거나 뭐 그 정도이고 이제 작은 방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은 제 시야에 보이지가 않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대기하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고민이 되는 시기여서 일단 여쭤. 원장님들께서 뭐, 한 시간에 8명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을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늦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실에는 저는 최대한 책상을 10개 정도 놓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볼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 9개를 놓으시고요. 시야에 안 보이는 곳도 저는 책상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30명이 아니고 50명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미리 와가지고 뭐 단어 학습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늦었거나 숙제를 못한 친구들 남아야 하는 경우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학습을 할 때도 그 공간에서 하고 이쪽에 오는데 대신 저 같으면 CCTV를 달아서 그 수업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눈으로 볼 거고 어머님들께도 그 부분은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CCTV를 설치를 하실 때는 그 입학 원서에 동의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학습 공간, 자습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언니. 그래서 숙제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미리 와서 대기를 하거나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원장님도 한 50명 정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다음 달에 신규 파닉스하고 알파벳 반 학부모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예약하는 루트를 어떻게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일지 좀 알고 싶어서. 네. 일단 예약하는 거는 요즘 대부분,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설명회, 지금 인근 지역에 저희 지역 원장님들 제가 설명을 직접 하는데 지금 11월, 12월까지 다 마감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제가 항상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가장 많이 지금 들어오는 루트가, 네이버 폼, 구글 폼, 그거를 QR코드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찍어서 예약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 폼 있죠. 네이버 예약 폼으로도 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 폼으로 설명회 예약을 했을 때는 설명회 끝나고 후기를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플레이스 예약 폼을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부를 운영하는데, 2시간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좀 길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집이 잘 안 되는 건지,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이좀 길게 수업을 하는 걸 크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고, 뭐, 우리 아이가 그냥 뭐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는 한 2시간 정도를 이게 편성한 이유가,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애들을 좀 오랫동안 쭉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집이 안 돼서 네. 이대로 계속 쭉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좀 줄여서 모집을 좀 확대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장님께서 지금 지역에 학생이 몇 명이죠? 학교가? 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좀 많은 학교는 한 1,200, 300명 정도의 학교가 있고, 예, 그리고 어, 지역이 원장님 생각하기에 학군지인가요? 원장님 지역이? 예,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수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도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 학군지에 가서 정말 공부할 아이들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지역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해봤더니 상담을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되죠. 어떤 친구들이 와서 재밌게 수업을 해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2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되려면 이 아이들은 정말 미리 습관이 잡혀 있는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 오는 애들은 아직 습관도 안 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 잘 시켜서 최상급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건 이상적인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냥 매일 와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잘할 친구들을 그 반으로 따로 한 반을 묶는 거. 요렇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지 않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드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수업을 추구하시는 원장님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을 뵙기 때문에 그건 정말 최상급 학군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이번 한 달도 너무 애쓰셨고요. 또 보람된 한 달을 보내셨으니까 즐겁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즐겁게 보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